안녕하세요. 우리 3교시에서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657페이지 그 섹션 148번 프로세스의 개요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그 프로세스라는 말은 처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뭐 동사용으로 그렇고 명사용으로 뭐 작업, 뭐 해야 될 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그 밑에 이제 왼쪽에 이제 다양한 정의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게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이제 그 정의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정의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CPU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처리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거. 주로 이제 CPU의 제어 장치가 이제 그 입출력 신호를 만들어서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 C나 뭐 자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운영 체제에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처리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세스 이걸 하는 거를 프로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 또는 태스크 뭐 이거랑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보면 그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자 프로그램 뭐 1번, 2번, 3번 이제 요거를 1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어 블록으로 나눠요. 1번 뭐 C 프로그램 만약에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 뭐 파이썬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러면 이제 C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 제어 블록으로 나눠요. A부터 뭐 C까지. 그다음에 자바는 뭐 D부터 뭐 F까지. 그다음에 파이썬은 뭐 그 T부터 W까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나의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한 그 작은 단위를 나누는 게 이제 프로세스 제어 컨트롤 블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프로세스는 PCB로 이제 보통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 뭐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이제 주기억장치에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코딩한 자료가 하드디스크에 있으면 그걸 이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거는 이제 주기억장치에 가져와서 프로세스 형태로 이제 수행이 되고 그 프로세스는 그 안에 보면 PCB로 다양한 컨트롤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블록의 개념은 우리 기억장치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그 하나의 이제 사각형 이제 뭐 주기억장치의 영역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서가 할당하는 실체 이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얘기해요. 프로세스 그 디스패치가 가능하다. 이제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순서대로 잡 스케줄러가 어떻게 순서대로 컴퓨터의 CPU 자원을 할당하게 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디스패치 분배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것을 또 프로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C나 뭐 보면 자바나 뭐 메인 프로시저가 있고 그다음에 뭐 루틴, 서브루틴 프로시저가 있죠. 근데 프로시저의 집합, 그러니까 셋 오브 프로시저. 프로시저가 활동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 자바, 파이썬이 다 서로 다르게 그 프로세스를 할당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뭐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서로는 다 동기를 안 맞춰도 서로 각자 해야 될 일을 수행하게끔 컴퓨터가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각각의 이제 그 프로세스를 PCB로 나누고 그 PCB 안에 그 블록들을 제어 블록들을 또 주소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다 이제 영향을 서로 미치지 않고 비동기적으로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그 각각을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원하는 문제 해결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종의 동작들, 뭐 시스템적인 동작들, 계통적인 동작을 우리가 시스테매티컬 동작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 또는 원하는 목적,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이벤트들의 과정, 처리 과정. 어떤 하나의 일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하나의 뭐 학교는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뭐 일어난다, 뭐 세수한다, 밥 먹는다, 뭐 차를 탄다 이런 게 다 각각이 프로세스, 잡 또는 태스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하나하나의 각각의 실행 단위들. 그렇죠? 운영체제가 보통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각각의 실행 단위들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CB를 이제 프로세서 운영체제가 프로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PCB로 나누는데 각각의 프로세스를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제어 블락으로 이제 나눠요. 그걸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 또는 프로세스가 우리 잡하고 태스크랑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태스크 컨트롤 블락 또는 잡 컨트롤 블락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각각의 프로세서가 생성될 때마다 수행될 때마다 각각의 PCB들이 여러 개 생성되고 그 PCB들을 이제 그 스케줄링으로 관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세서가 완료되면 이제 PCB 만들어졌던 각각의 프로세스 제어 블록들은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램에서 상주하면서 계속 이제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이제 다 끝나면 수행되면 이제 그거를 지워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PCB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냐 하면 우리 오른쪽 아래 오른쪽에 표에 보면 이제 다음중 그 프로세스 제어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씩 좀 이제 살펴보면 그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 여러 개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안에 어떤 블록이 이걸 담당을 해요. 각각은 이제 어떤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블록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각각은 하나의 블록으로 또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이따가 보시면 이제 프로세스의 상태를 6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로세스가 수행되기 위한 각각의 블록들이 기다렸다가 수행하고 끝나면 다시 그 다음 거 수행할 거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는 상태들을 이제 저장을 해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상태가 뭐냐 이거를 PCB가 이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라는 거 있죠. 주소들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부모 프로세서 그러니까 1번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 PCB 블록들을 이제 우리가 1번 프로세스를 부모 프로세스 그렇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또 수행돼야 되는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 개의 이제 긴 프로세스를 각각 프로세스로 또 나누고 각각의 프로세스는 또 PCB로 나누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따라오는 이제 자식 프로세서 각각에 대한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이제 블록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재 프로세서가 위치한 주소를 기억하기도 하고 자원이 어디 있는지를 또 기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포인터라고 그러죠. 포인터. 요거를 이제 저장하는 또 PC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이제 분류하는 식별자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 이제 순서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서에 어떠한 그 PCB를 처리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어떠한 A라는 프로세서를 처리하기 위한 부모 프로세서 A를 처리하기 위한 자식 프로세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또 어떤 순서대로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는 이제 자식 프로세서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나누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CPU의 레지스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컴퓨터 구조 시간에 다양한 레지스터들을 봤죠. 그 안에 CPU 안에 보면 제어 장치 외에 어떠한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보통 이제 SRAM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랬죠. 재충전이 필요 없는
레지스터들죠. 그래서 누산기, 우리 IR 뭐 이런 건 인덱스 레지스터. 범용은 이제 뭐 MAR, MBR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PC 프로그램 카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또 이제 PCB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뭘 쓰고 있고, 그거는 또 몇 번 주도를 참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이제 우리 기준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그램 영역이 우리가 램에서 보면 그 이제 순서대로 저장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명령어를 찾을 때 주소를 가지고 찾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명령의 주소를 가지고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그걸 이제 그 관리하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또 PCB가 또 관리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다음 수행해야 될 거 10번, 그 다음 수행해야 될 거 번지가 15번. 이제 그런 걸 관리하는 거예요. 페이지 테이블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가상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그 가져오는 주소 테이블, 매핑하는 테이블, 그거를 또 PCB가 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상태에 대한 정보, 모니터라든지 뭐 마우스라든지 프린터 관련된 그 파일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개방된 파일 목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순서대로 보내는 또 상태 정보를 관리하는 뭐 그런 PCB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CPU 사용 시간, 실제 사용 시간, 한정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또 저장하는 그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계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PCB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PCB를 가지고 프로세서가 성장될 때마다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PCB가 원활하게 그 순서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운영체제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저장 정보들이 PCB에서 관리된다. 이거를 좀 유념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각각의 그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각각의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6가지의 상태를 CPU에서 이제 그 또는 이제 잡 스케줄러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뭐 6가지 상태에 대해서는 좀 각각이 하는 일을 좀 이제 왼쪽에 요 그림이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좀 보면서 뭐 그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출을 한다, 서브밋 한다 그래요. 그렇죠? 프로세스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행하게 되면 실행 파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면 얘가 각각을 이제 그 접수한다 그러는데, 홀드, 뭐 이렇게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기를 하죠. 대기. 그래서 그 각각의 그 프로세스를 PCB로 나눠, 각각의 PCB가 수행될 수 있는 그 것들을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가져와서 잡 스케줄러가 그 안에 있는 프로세서 또는 그 프로세서 안에 PCB를 순서대로 이제 준비 상태로 보내면서 처리를 해요. 이제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그 접수해서 준비 상태로 잡 스케줄러라는 운영체제의 스케줄러가 있어요. 그걸 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PCB로 나누고, PC가 뭐 부모 프로세스를 또 자식 프로세스로 나누고, 각각을 PCB로 나눠서 그거를 쭉 대기 장소에 넣고 순서대로 보내는 거예요. 준비 상태로. 그럼 이제 준비 상태부터 이제 CPU가 이제 관할을 하는 거죠. CPU가. 그래서 그 디스크에 있는 거를 그 페이지를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에다 갖다 놓고 이제 디스패치 한다 그래요. 이제 가져온 놈을 순서대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출력과 관련되지 않은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우선순위가 선점 이런 거 우선순위가 있는 거, 그 다음 순서대로 또 가져와서 실행하고 가져와서 또 실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뭐 입출력에 대한 거다 그러면 이제 입출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wait, 뭐 보류 또는 블락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각각의 스테이트. 동그라미가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 6개. 그러면 입출력이 끝나면 이제 입출력 종료 웨이크업 상태를 발생시켜서 그 다음 거 가져오도록 또 준비 상태로 들어가고. 그래서
실행, 준비, 실행, 대기 뭐 이런 것들이 뭐 입출력 상태인 경우만 대기 상태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서대로 PCB 블록들을 꺼내와서 실행하고 다 끝나면 프로세스가 다 끝나면 PCB가 끝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끝나겠죠. 또는 자식 프로세스가 끝나면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서대로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실행 결과가 출력되면 종료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이런 6가지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시면 그 6가지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 A, B, C라는 프로세서가 이제 쭉 수행이 됐고 이제 접수를 하면서 운영체제가 PCB 블록 단위로 이제 스플링을 하고 이제 부모 프로세서는 자식 프로세서로 나누고 잡스케줄러가 각각의 프로세서와 이제 프로세서 안에 포함된 PCB를 준비 상태로 보내서 하나하나씩 꺼내서 수행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디스패치 오른쪽 쪽에 보면 준비 상태에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프로세서 안에 PCB 블록들이 또 있겠죠. 하나가 프로세스를 할당받아서 실행 상태로 전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프로세스 단위로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세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상태이기 때문에 PCB 상태로 들어가면 또 복잡하니까 이제 프로세스 상태. 그러니까 ABC라는 프로세서의 순서를 이제 잡 스케줄러 관리를 하고 순서대로 처리할 것들을 실행 단계에 보내서 그 프로세서가 입출력이다 그러면 대기 상태로 갔다가 입출력이 끝나면 웨이크업 하면 다시 준비 상태로 가서 그 다음 프로세스를 꺼내고 그렇죠? 실행하고 종료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플링이라는 말은 그 접수 상태에서 처리돼야 될 프로세스가 여러 개 오면 디스크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꺼낸다. 수풀 한단 말이 우리 프린터에서도 보면 대기하는 거예요. 수풀이 대기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차들의 흐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흘러가는 게. 그래서 이제 트래픽 컨트롤러라는 그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안에 이런 게 있어서 수시로 프로세스 상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떠한 자원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고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트래픽 컨트롤러 그 시스템 운영 체제 안에 있는 일부의 프로그램을 트래픽 컨트롤러. 마치 트래픽은 이제 자동차가 흘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요 제출에서부터 종료까지 자동차가 원활하게 흘러다녀야 막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프로세서가 각각의 여러분들의 프로세서가 이제 수행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래픽 컨트롤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실행 단계가 너무 느리다 그러면 자원을 또 이따가 보면 스레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또 자원을 또 추가적으로 할당을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트래픽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프로세스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잡 스케줄러라는 걸 이제 CPU 외부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프로그램이고 CPU 안에서는 우리가 거기 보면 CPU 스케줄러라는 게 또 있어요. 그죠? 준비해서 실행하는 거. 여기저기 이제 스케줄링 기능이 이제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4교시 때 스케줄링에 대한 문제를 또 다뤄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요 잡 스케줄러와 CPU 스케줄러 두 가지가 하는 일을 이제 스케줄링이라 그래요.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있는 거 먼저 처리하고 우선순위가 없으면 큐 대기 장소에서 있는 거를 효율적으로 또 이제 꺼내와서 실행 단계로 넘겨주는 디스패치라고 그러죠. 이거를 디스패치 분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들을 스케줄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교시에서 스케줄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레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자바에서도 이 스레드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사용자 스레드를 만드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보면 실, 뭐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뜨개질 할 때 쓰는 실, 여러 개의 프로세스한테 여러 개의 자원을 할당해서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들을 이제 동시에 처리하게 한다든지 스레드 안에 PCB의 제어 블록들을 동시에 또 처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스레드라고 그러고 각각을 또 나눠서 여러 개의 자원을 할당해서
그 같이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 빠르겠죠? 프로그램 수행이. 그래서 어쨌든 스레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프로세서 내에서 작업 단위로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할당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각각의 또 프로그램 단위를 스레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바에서 보면 그 이미 그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그 임포트 하게 되면 스레드 클래스를 그 상속받아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스레드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개의 서브루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아마 자바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스레드를 이제 분류할 때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레드를 쓰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그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 생성해서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그램 처리율이 향상되고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의 성능이 향상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응답 시간,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응답 시간이 줄어들고 기억 장소 낭비가 이제 감소되고 프로세스들 간의 통신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그 효율적으로 그 기억 장치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제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이제 작업으로 나누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어떤 걸 처리해야 그 다음 걸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스레드로 나눌 수는 없는데 뭐 그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요. 그래서 그 얘를 이제 가벼운 프로세스, 그래서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보다 작은 것들로 나누니까 예를 들면 부모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로 나눴을 때 그 자식 프로세스를 이제 이제 오빠 동생죠? 오빠와 동생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경량 프로세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는 독립적인 스케줄링의 최소 단위가 돼요. 그 4교시 시에 우리가 스케줄링을 배울 텐데 각각의 스케줄링의 최소 단위는 스레드에서 처리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중수행이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빠르다. 응답 시간이 단축된다. 그래서 스레드는 두 가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 같은 경우에 스레드를 정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라고 하죠.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만 좀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코딩해야 되는 구현적으로 이제 어려운 거고, 반면에 이제 시스템에서 커널, 우리가 그 운영체제가 그 가장 그 하드웨어 겉을 둘러싸고 하고 있는 걸 커널이라고 그랬죠. 커널에서도 스레드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 운영체제에서.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레드. 그렇죠? 얘는 이제 구현이 쉽지만 속도가 느리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스레드에 대한 그 장단점, 그걸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 있는 예제 그 문제들 중에 660페이지를 좀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6가지 상태와 각각의 상태에서 전이될 때의 그 용어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기출된 문제인데요. 먼저 5번을 좀 보면 그 CPU 시간을 다 할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시간으로 가느냐? 그렇죠? 레디 상태로 가죠. 그 다음 거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5번 답은 1번이 되겠고 6번은 그 준비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가 이제 할당 받아서 CPU에서 실행 상태로 전이되는 걸 우리가 그 준비해서 실행 단위로 가는 걸 우리가 디스패치라고 얘기하죠. 디스패치. 자원을 이제 할당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7번 문제는 스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얘기죠. 1번을 보면 한 개의 프로세서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다 그랬죠. 자원을 여러 개 할당해서 동시에 그렇죠? 순서대로 처리하는 건 안 된다 그랬고 우리가 스케줄링 시간에 설명할 텐데 그렇죠? 나머지 얘기는 좀 안 돼, 옳은 것들이죠, 그렇죠? 운영체제에 의해서 커널 스레드가 운영이 되고 사용자 수준도 가능하고 그렇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하드웨어 운영체제 성능과 처리율 향상이 가능합니다. 8번 문제를 보면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스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인데요. 스레드는 동일 프로세서 환경에서 다중수행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가능한 겁니다. 저기서 라이트 웨이트라고 하는 거 맞고 2번.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병행성을 증지시키는 게 위한 거고 맞고 4번은
그 스레드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4교시 때 스케줄링 할 때의 프로세스는 요 스레드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죠? 스레드가 담당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뭐 스레드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그러면 그게 뭐 단일 스레드인데 보통은 이제 그 여러 개의 그 프로세스로 나눠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자원을 이제 그 뭐 A라는 부모가 1, 2, 3 스레드로 나눴다. 저 프로세스로 1에는 이제 뭐 저 다른 자원, 입출력 자원, 2에는 버스, 3에는 이제 뭐 또 기억장치 자원,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스레드 기반 시스템의 관리 방법이고 보통은 이제 그 요 스레드를 스케줄링에서 기본적인 단위로 삼아서 요 스레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이따가 4교시에서 다루고 있는 스케줄링 방법이고 스케줄링에는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서 실행될 때까지 필요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해당 프로세스에서 해당 그 스레드 프로세스에서 할당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우리가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수행돼야 될 작업들을 이제 그 나눠서 그 해당되는 그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그 분배하고 할당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6가지의 그 어떠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좀 그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이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 제출, 접수, 준비, 실행, 입출력인 경우 대기 상태로 갔다가 그 다음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요게 준비, 실행, 대기, 준비, 실행, 대기로 수행하면 그 다음에 접수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다음 이제 그 스레드를 가져와서 또 처리하고, 그죠? 프로세스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다?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도, 상태 전이, 뭐 이거를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상태 전이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상태라는 게 스테이트고 전이라는 게 트랜지션, 상태 전이 도라고 하는 건 그림이니까. 그래서 이 6가지를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프로세스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 스플링 과정을 통해서 디스크에. 그래서 디스크에 있는 걸 순서대로 가져와서 주기억장치에 램에다 갖다 놓고 처리하고 실행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다시 디스크에 갖다 놓는 뭐 이러한 과정을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게 컴퓨터의 구조적인 측면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컴퓨터 구조와 운영 체계의 어떤 관련성을 이제 거기서 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